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 육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2025년 8월 30일 디펜스 뉴스의 기사인데요. 미 육군은 왜 헬기 전력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실 이 헬기 전력의 감소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보다는요, 기사에 충실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의 헬기 전력 감소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헬기 전력을 꾸준히 감소시켜 왔습니다. 먼저 2023년 말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전력의 약 8%를 감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파라 차세대 강습 헬기 프로그램이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2025년 2월에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Obsolete Programs and Weapons, 그러니까 오래되었거나 현대전에 맞지 않는 무기는 삭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제기됩니다. 여기에는요, UH-60L 블랙호크 그리고 아파치 이 헬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현대전에 맞지 않는 장비들을 폐기를 하고 남는 예산을 미래 전투 전력에 집중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전력은요, 드론과 차세대 틸트 로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해 5월, 올해 5월이죠,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군의 항공기 모델 전력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핵심 사항은 Pure Fleet 전략인데요. 이 내용은요, 각 회전익기들이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버전들을 굳이 사양을 나누지 말고 최신 사양 또는 핵심 전력만 남겨놓고 다른 사양들은 폐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proliferation은 money, 그러니까 사양이 많으면 이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파치 D 그리고 블랙호크 LV 이런 구형 모델들은 퇴역을 시키고요, 최신 버전인 아파치 E 그리고 M 그리고 치누크 F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이 내용이 가장 큰데요, 각 전투 항공 여단당 항공 정찰 대대를 한 개씩 축소를 하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헬기 전력들이 많이 축소가 되겠구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역 헬기 전력들이 축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비군 전력도 축소가 되는데요. 올해 7월과 8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개월 정도 됐죠. 이 시점에서요, 미국의 예비군 항공부대 전면 해체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육군 그 예비군 항공여단 헬리콥터 부대 비활성화, 이 내용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비활성화, 일시적으로 이 전력들을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항공 유닛 전면 해체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같은 경우는 좀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 이런 또 전력들이 있는데요, 주방위군이 헬기를 운영을 해서 재난구조 또는 수색구조, 산불 진압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의 헬기 전력 감소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헬기 전력을 감축하는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렇죠, 돈이죠. 육군이 어떻게 보면 예산 증가가 가장 적은 군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은 예산 환경에서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많은 수의 헬리콥터 전력을 잃었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작동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 육군 수뇌부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과연 유인 회전익 항공기가 전장에서 생존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새로운 공격 그리고 정찰 헬리콥터 개발이 연이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우러 전쟁 있잖아요, 러시아가 많은 헬리콥터 전력을 잃었다, 이 점과 관련을 해서는요, 나토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 러시아가 너무 개똥같이 전술을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전술을 바꾸면서 공격 헬기의 전력이 전쟁 초반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러 전쟁과 관련해서 참모총장 랜디 조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 전장은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 무인 항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 이러한 무인기 전력이 더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무인기 전력이 헬기 전력을 대체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왜 이렇게 많은 헬기 전력을 없애려고 하는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산항공 우주 컨설팅 회사 틸그룹의 제르마이어 거틀러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미 육군이 헬기 전력을 급속하게 축소시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산 압박.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육군 부대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이 반영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대규모 지대공 미사일 위협 아래 헬리콥터 전력들이 취약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공격 그리고 정찰 임무는 모듈형 또는 저비용 드론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 자,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전장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뭐든 다 격추가 된다라는 점. 이런 내용을 들어서 미 육군이 급속하게 헬기 전력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드론이 정말로 헬리콥터 전력을 대체 가능한가? 그렇죠. 헬기 무용론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현재 육군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드론이 발전한다고 해도 수송 임무를 포함한 착륙 제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헬리콥터 전력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블랙호크 헬기를 207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 2070년이라는 이유는 차세대 틸트 로터가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운용되는 시점까지는 이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헬기 전력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육군의 항공 고위 관계자인 클레어 질 소장의 발언에 따르면요. 앞으로 전장에서는요. 더럽고 지루하고 위험한 임무를 무인기가 대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즉 그런 말이죠. 인간의 신속한 판단이나 윤리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반드시 무인기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일부 헬기 전력들이 무인기로 대체가 되고 있는 과도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 부대들이 감축된다고 했잖아요. 이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요, 먼저 이상적인 방법은 새 임무를 받고 재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원이 전부 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다른 부대의 헬기 관련 임무를 찾거나 또 다른 일부는 육군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 육군이 왜 헬기 전력을 줄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